여행지의 낯선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시, 새로운 공기, 새로운 하늘 안에서 설렘을 느끼고요. 낯섦에서 익숙함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잘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또 그 여행은 굉장히 깊은 여행이 되죠. 여행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낯선 것을 찾아가는 행위라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낯선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고요. 마스크, 집합 금지, 거리 제한. 처음에는 이런 낯선 단어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또 버티고 조금 나아질 미래를 기다리는 일에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떠나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의 상상과 추억을 통해서요.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음악이 있으니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2021 북소리 북앤 재즈 콘서트. 떠나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사회를 맡은 저는 CBS 아나운서 김용신입니다. 2021 북소리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한 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문 스테이지 그리고 북소리 스테이지, 문바 스테이지 이 공연은 예정대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만 비대면으로 전환돼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관객 없이 진행한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또 다행이고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북소리 북앤 재즈 콘서트 떠나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컨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마련됐고요. 오늘 첫 곡으로 오텀 리브즈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멋진 음악을 들려줄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초생딸 트리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생딸 트리오입니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멤버 소개 일단 드릴 텐데요. 저기 맨 끝에서부터 기타리스트 박윤호 씨, 그리고 아코디언니스트 데이브 유, 그리고 저는 베이시스트 송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초생딸 트리오잖아요. 네. 보름달도 아니고 네. 초생딸. 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초생딸이 좀 꽉 차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운과 여백이 있고 그런 여운과 여백이 있으면 저희가 채워서 들려드리는 것보다 또 듣는 분들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 경험이나 기억들로 또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지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여운이 있는 곡들을 저희는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 있어요. 관객들이 하실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음악에 꽉 찬 부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관객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또 느낌을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멋진 무대 저희 여행을 안내해 주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곡은 오톰 리브스로 시작했어요. 가을이면은 이 곡 안 듣고 갈 수 없을 만큼 명곡이고요. 그래서 가을 느낌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가을 여행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무대가 펼쳐져 있는 파주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여건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바람이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모든 것이 날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좋은 공연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첫 번째 여행지가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오톤 리브스 시작했는데 또 뉴욕 하면은 가을의 뉴욕이 또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유학생으로서 뉴욕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사실 학생으로서 생활이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그 뉴욕의 가을은 그 높은 마천루 사이로 보이던 높은 하늘, 네. 파란 하늘. 그게 아주 바쁘게 길을 걸어가던 그 맨하탄의 그 번화한 거리를 걸어갈 때 올려다봤던 그 가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우리나라 가을 하늘만 아름답고 파란 줄 알았는데 뉴욕의 가을 하늘도 네, 네. 굉장히 멋지죠. 네. 네. 저는 뉴욕에 2번 다녀왔는데 사실 여행객으로 갔기 때문에 가을에 뉴욕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뉴욕을 방문할 때는 그냥 여행객이 당연히 가야 돼라고 하는 뉴욕의 명소들이 있잖아요. 뭐 월스트리트, 자유의 여신상, 뭐 센트럴 파크, 뭐 그쵸, 뭐 미술관 이런 데들을 맞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다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돌아와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뉴욕의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도시를 관통하는 강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강이 펼쳐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욕이 굉장히 바쁜 도시고 분주한 도시인데 그 도시를 유유히 관통하는 그 강물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강가를 걸어서 지나가서 아침에 베이글을 하나 먹고 오는 길이 굉장히 좋았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좋았던 느낌으로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욕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느끼기에 남들이 모르는 뉴욕의 명소들이 있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갔었던 장소는 사실 제가 음악학도였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루이 암스트롱 박물관이 있었어요. 네. 맨하탄 안에 있지는 않고 퀸즈 지역에 있었는데 퀸즈 지역에 있었던 루이 암스트롱 박물관에 갔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그 루이 암스트롱이 실제로 생전에 거주했었던 그런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집이 원래 이제 생가였던 곳이 이제 박물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살아 계셨던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루이 암스트롱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뉴욕은 뭐 재즈의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재즈 클럽도 굉장히 많죠. 재즈 클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재즈 클럽이 블루노트 아닐까요? 네, 블루노트라든지 버드랜드라든지 아니면 디지스 코카콜라 같은 곳들이 이제 가장 좀 유명한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핫한 그 현지의 뉴욕의 느낌을 갖고 싶다. 나 뉴요커로서 네네. 재즈 클럽을 방문하는 것처럼 방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스몰즈라는 클럽도 스몰즈. 있고요. 예. 네, 재즈 스탠다드라는 클럽 네. 그리고 빌리지 뱅가드 같은 곳도 굉장히 사실은 유서가 깊고 또 아주 사실 유명합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또 그 블루노트 같은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막 가이드 책에 나올 만큼 유명하진 않은 곳이어서 그런 곳들을 한번 더 방문해 보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알짜배기 뉴욕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즈 듣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음악은 잘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제 재즈 클럽을 방문했어요.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아, 네. 뉴욕의 재즈 클럽을 방문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재즈 클럽이랑 조금 다릅니다. 일단 옆 사람하고 떠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재즈 클럽은 기본적으로 좀 와인도 마시고 한 네. 잔 마시고 지인들하고 얘기도 많이 네네. 하고 하면서 이제 한 잔 좀 거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소리도 좀 커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뉴욕의 재즈 클럽으로 가다 보면 가서 이제 옆 사람하고 떠들려고 하면 이쪽에 있던 다른 관객분께 혼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옆에서 쉬 조용히 하세요. 막 이렇게 네, 영어로 네. 물론 영어로 네 조용히 하시라고 굉장히 주의를 옆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떠드시면 안 되고요. 그 외에는 뭐 즐기시면 됩니다. 그 안이 바로 재즈이고 뉴욕이니까요. 그냥 그 속에 푹 빠지셔서 그냥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지키시면 되네요. 한 가지 에티켓만 지키시면 됩니다. 옆 사람이랑 떠들지만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가능하고요. 네. 네. 아 이거 좋은데요. 제가 세 번째 뉴욕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아까 얘기해주신 그 재즈 클럽 중에 한 곳은 꼭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뉴욕하면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디카프리오가 출연했던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쉴 새 없이 과거 속으로 밀려나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소설의 사실은 결말이 좀 비극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에는 뭔가 희망 같은 것을 끝까지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함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설에도 사실 재즈가 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작가 스콧 피츠제랄드는 1920년대를 재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설 속에서도 재즈 파티가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좀 비극적인 결말과 또 재즈라는 게 굉장히 흥겨운 리듬을 가지기도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좀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이번에는 또 뉴욕을 즐기기에 좋은 음악 한 곡도 소개해 주시죠. 네, 재즈는 원래 뉴올리언즈에서 생겨났어요. 뉴올리언즈에서 생겨났고 시카고를 거쳐서 뉴욕으로 온 것이 20년대 중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 30년대, 40년대까지 가장 유행했던 그 재즈 장르가 스윙
스윙 네, 재즈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흥겨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빅밴드 스윙 곡 중으로 그런 이제 레파토리로 가장 또 유명한 곡 중에 한 곡이 Take the A Train이라는 곡입니다. Take the A Train. 이 A Train 여기서 A Train은 특히 그 뉴욕 맨하탄을 남부에서부터 북부까지 쭉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지하철 A호선 얘긴데요. 할렘으로 통하는 네. 그런 그 지하철이고요. 그리고 그 할렘이 특히 또 그 흑인들이 주로 재즈를 막 연주하고 그랬던 베뉴들이 많고 그런 클럽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사 중에도 재즈를 듣기 위해서는 재즈를 즐기기 위해서는 A 트레인을 타고 할렘으로 가세요라는 가사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우리도 같이 이 전철 타실까요? 기차? A 트레인 타면서요 뉴욕으로 조금 더 깊이 가보시죠. Take the A train 듣겠습니다.
노인의 모든 것이 늙거나 낡아 있었다. 하지만 두 눈만은 그렇지 않았다. 바다와 똑같은 빛깔의 파란 두 눈은 여전히 생기와 불굴의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나도 놈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러면 쥐가 난 손을 놈한테 들키겠지. 놈이 나를 실제의 나보다 더 강한 존재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자. 아니, 난 그렇게 더 강해지고 말겠어. 노인은 말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사람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린 다음 여행지로 왔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책 속의 문장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에서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뭐 노인과 바다 하면 떠오르는 이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네, 쿠바입니다. 쿠바. 지금 방금 들으셨던 음악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들려드렸던 음악은 시에고아 베사르테라는 내 입술이 내게 닿는다면 이런 아주 낭만적인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네. 다들 아실 텐데요. 거기 대표적인 그 보컬리스트 오마라 보르투온도의 곡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에 아마 나왔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 송혜교 씨와 박보검 씨 주연했던 그 남자친구라는 네. 그 드라마의 첫 회, 제 기억에는 첫 회 사실은 이 곡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 첫 회에 쿠바의 말레콘 비치라는 데서 둘이서 이어폰을 한쪽씩 끼고 듣는 음악이 있는데 아. 그 음악이 바로 이 음악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음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쿠바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쿠바 하면 해밍웨이 작가를 많이 떠오르실 텐데 해밍웨이가 28년 동안 쿠바에 있었고요. 사실은 여행객들에게는 쿠바에서 해밍웨이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고 싶은 여행 코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집필한 그 암보스 문도스 호텔 많이들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해밍웨이의 낙서가 있다는 엘 플로리디타 바도 중요한 명소고 여기에서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또 해밍웨이가 즐겨 마셨다는 칵테일 다이키리를 마시는 게 또 일종의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쿠바에서는 거리마다 또 뭐 바마다 굉장히 이제 쿠바 음악들이 연주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에서 진짜 들려오는 음악들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막 있는데 연주하시면서요. 쿠바 음악이 또 다른 나라 음악에 비해서 조금 다른 면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거리에 지나가면 사실은 저도 쿠바를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정말 가보고 싶은 이유가 거리에 지나갈 때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일반 쿠바 그 주민들이 그냥 거리에서 그렇게 그 퍼커션을 치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아서 아프리카 타악기 뭐 콩가라든지 봉고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사실 용어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런 타악기들이 다 이제 쿠바의 음악에 쓰인 그런 악기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살사라든지 mambo, 룸바, 차차 이런 용어들도 들어보셨잖아요. 춤 음악이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음악 장르도 똑같이 부르거든요. 쿠바의 음악들이 살사 음악, mambo 음악, 차차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르가 나뉘어서 불리는데 모두 다 춤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춤곡이다라는 거 저희가 이제 지금 들려드린 곡은 굉장히 좀 발라드한 곡이어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내드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쿠바에서는 굉장히 그 낭만적인 것 그리고 춤과 연관되어 있는 것 그리고 타악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음악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네. 네. 열정과 낭만이 공존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쿠바까지 왔어요. 이번에 가는 여행이 좀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크루즈, 큰 배를 저희가 타는 건가요? 맞습니다. 큰 배를 저희가 같이 타실 겁니다. 여러분 서둘러서 승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다 올라타셨으면 저희가 이 배의 갑판 위에 있다 생각하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음악인가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보사노바풍의 곡입니다. 보사노바풍의 곡이고 탐 헤럴이라는 트럼펫터의 곡이에요. 바람이 잔잔한 해가 좋은 어떤 망망대해 위에 반짝거리는 어떤 파도 같은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들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Sail Away라는 곡입니다.
초생딸 트리오가 연주하는 Sail Away를 들으셨습니다. 배에 타서 이런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죠. 배 타면 네, 여러 가지 음악을 들을 수 있죠. 네. 크루즈에서 이렇게 연주팀이 연주를 해주십니다. 크루즈 연주는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크루즈에서 연주를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보스턴 버클리 음대를 거의 졸업하던 시절에 친구들은 거의 다 대학원으로 진학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 그런데 나는 학비가 없구나. 아, 그러면은 배나 탈까 보다 지나가는 말처럼 예. 정말 아무런 그 크루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정말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며칠 안 있어서 학교에서 전체 메일로 어디 크루즈 회사에서 뮤지션을 세상에. 뽑으러 오디션을 오니 네.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와서 오디션을 보세요. 이렇게 단체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베이스 하나 들쳐매고 가서 오디션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크루즈를 탄 게 2년을 탔죠. 2년 동안 크루즈 타고 여행을 하셨으면 뭐 돈을 벌기 위한 거였지만 사실은 여행도 함께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일석이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 그러면 크루즈 2년 정도 타시면서 여러 여행지에 다니셨을 텐데 가장 인상에 남아 있는 그 여행의 풍경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장면?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상들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주로 있었던 곳은 캐러비안이에요. 중남미에 있던 아까 이제 쿠바를 잠깐 들렀지만 저희는 쿠바는 못 들르고 다른 섬들을 들렀었고 그리고 이제 북반구 쪽이 여름이 되면 이 배가 쭉 그 서해안을 따라서 미국의 서해를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밴쿠버까지 캐나다 밴쿠버까지 올라와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시작해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이제 크루즈 했을 때 그때가 저는 사실은 캐러비안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약간 태고적의 신비를 간직한 그 오염되지 않은 그런 자연 환경들 그리고 또 이제 배가 내려올 때쯤 된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연어떼들이 엄청 강 위로 뛰어 올라오거든요. 막 뛰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폐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목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이제 그 또 배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멕시코 연안에서 이렇게 쭉 파나마 쪽으로 내려가는 때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막 나와보라고 해서 가판 위로 달려 나갔더니 돌고래떼가 한 100여 마리 돌고래떼가 네. 이 배를 따라오면서 점프를 그렇게 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자기들이 더 신난 듯한 너무 즐거워하면서 따라오는 것 같은 네. 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이거 정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가서 가판 위에 서가지고 뭐 네. 사진 찍고 보고 장관이었겠어요. 네, 장관이었습니다. 그게 기억에 그렇군요. 아주 많이 남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한 4년 전에 피센 그린 보트를 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항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일본의 두 도시를 이제 지나는 한 일주일 정도의 짧은 여정이었는데 이 크루즈 여행이 이런 매력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밤에 조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오로지 조명이라는 건 달빛밖에 없는데 달빛이 정말 이 물결 위로 빛을 내는데 차르르르르르르 이런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르르라는 말은 이때 쓰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은빛으로 비단길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는데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르르 펼쳐지는 달빛을 봤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굉장히 침묵 하면서 그 상황을 같이 바라보던 그 순간이 기억나고 그리고 정말 더 놀랐던 건 그 달빛 아래서 춤을 추는 사람을 발견한 거야. 가판 위에서 남녀가 춤을 추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부부인지 연인인지 오늘 처음 만난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장면에 정말 너무 깜놀해가지고 너무 멋지다.
너무 생각이 낭만적이네요. 들면서 춤을 배워서 크루즈에 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멋진 낭만적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크루즈에 타고 있어요. 자, 이제 배를 타고 우리 여기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좀 더 가야죠. 어디로 갈까요? 배를 탔으니까 조금 멀리 떠나볼까요? 지중해 쪽 어떨까요? 지중해. 너무 좋네요. 지중해. 네. 예. 지중해 한 이탈리아로 가볼까 그렇게 생각이 좀 이탈리아로 듭니다. 가볼까. 네. 네. 자, 이탈리아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 좋을까요? 네, 이탈리아 하면은 사실은 저희 그 뮤지션 입장에서 가장 좀 인상 깊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작곡가라고 하면 엔니오 모리코네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 음악인 시네마 천국. 시네마 천국에서 차일드후드 앤 맨후드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또 러브 테마가 있는데 사실 러브 테마는 그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들인 안드레아 모리코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두 곡 이어서 메들리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한 OST 하나를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일 포스티노. 네. 네, 일 포스티노는 이제 아르헨티나 작곡가인 루이스 바칼로프라는 분이 이 일 포스티노 음악을 담당해서 아카데미 음악상까지 수상했던 네. 그런 곡입니다. 이 두 영화 음악 들려드리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멜로디 들으시면 다들 아실 만한 매우 유명한 곡들인데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이분들과 함께 현장 퀴즈 한번 내서 풀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현장 퀴즈 하나 드리죠. 자, 지금 저희는 크루즈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어느 나라로 간다고요? 자, 노래 음악을 두 곡을 들으시면 아마 이 나라의 그 작은 마을들이 좀 생각나실 것 같고요. 아름다운 섬의 풍경들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크루즈를 타고 항해하는 그 방향 어느 나라라고요? 아까 언급해 드렸고 더 얘기 나눌 텐데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7642-4612 아마 그게 공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정답 보내주시죠. 저희가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음악 들을까요?
진짜 아름다운 선율, 아름다운 장면들이 막 떠오릅니다. 영화 음악 두 편에서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그 시네마 천국, 네, 들으셨고요. 그리고 네, 네, 일포스티노 준비하고 있죠. 네, 노래, 음악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시네마 천국에 이어서 일포스티노의 음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 이 영화 두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잔잔하게 깊은 감정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영화 음악이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 두 곳 모두 촬영지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아까 현장 퀴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다고요? 네. 요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7642-4612로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정답을 보내주시죠.
시네마 천국은 시칠리아 섬을 배경으로 해서요. 그 마을 광장에 영화관이 하나 있죠.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영화관이 있는데 이 영화관의 영사실에 알프레도 아저씨하고 우리 장난꾸러기 토토하고의 우정을 그린 영화고요. 또 일 포스티노는 이게 소설이 또 원작인데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는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인 네루다, 파블로 네루다와 우편 배달부 마리오와의 또 우정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정말 잔잔한데 참 아름다운 그 풍경들이 그려지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들어보니까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선율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자, 저희가 북앤 재즈 콘서트 떠나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닿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크루즈를 저희 탔고요. 이탈리아까지 갔어요.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유럽에 도착했잖아요. 유럽에 도착했으면 이 나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프랑스로 가볼까요? 프랑스. 네. 좋죠. 어떤 음악 들으면서 갈까요? 네, 프랑스의 이제 왈츠, 전통 왈츠를 이제 뮤제트라는 장르로 구분을 하는데요. 뮤제트 곡 중에 르투니라는 곡이 있어요. 어지럼증, 현기증이라는 뜻을 가진 곡인데요. 아주 멋진 멜로디를 가진 곡입니다. 네, 연주 듣겠습니다. 네, 크루즈를 타고 이탈리아를 지나서 우리가 온 곳은 프랑스입니다. 초생대 트리오
바람 많이 부는데 엄청 추운데 손 괜찮으세요? 연주 할만합니까? 예, 할만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연주를 해주고 계신데 듣는 저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세 분이 다 굉장한 실력 있는 뮤지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저희가 프랑스에 왔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고. 예. 그래서 데이브 유 씨가 프랑스에서 예.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박윤호 씨가 네덜란드에서 또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으니까 여행지, 내 인생의 여행지 얘기를 좀 들으면 어떨까 싶네요. 먼저 데이브 유님부터. 예. 일단 예, 저는 프랑스에서. 예, 파리에 4년 있었습니다. 네. 파리에만 4년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인생의 여행지는 역시 예, 파리가 아닐까. 아하. 내가 머물렀던 그 도시가 최고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파리는 뭐 유럽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 제가 느꼈던 파리에는 일단 좁고 거의 세상의 모든 음악과 문화들이 예, 모여 있는 곳이어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마다 공연장을 찾아다녔거든요. 네. 너무 이제 그 있었던 4년 동안 약간 날마다 축제 같았어요. 저녁마다 뭔가 이 다른 음악과 그런 예 훌륭한 뮤지션들과 예 뭐 여러 가지 또 막 음식들도 있고 예. 저는 음악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파리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약간 놀기도 좀 좋아서 예, 차분하게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예, 마음을 동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예, 네. 좋은 곳입니다. 마음 잡고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은 떠나보고 싶은. 그런 걸 경험하거나 네. 그러기는 너무 좋은 곳이라서 네. 예,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파리 가면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 파리 가면요. 네. 아, 저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싶어요. 굳이. 예, 그리고 케밥. 예, 케밥. 예, 터키의 길거리에서, 케밥도 예. 그쪽에서 먹으면 더 맛있나요? 예, 케밥을 먹고 에펠탑을 봐야죠. 에펠탑. 예.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에펠탑은 가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에 도착해서 네. 처음에 살았던 곳이 운 좋게 에펠탑이 딱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펠탑이 이제 그래서 밤마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맥주 한 캔을 들고 에펠탑이 어떻게 불이 꺼지나 언제 꺼지나. 예, 언제 꺼지나 네, 언제 시간은 켜지나.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이 어떻게 꺼지냐면요. 이 등대처럼 이게 돌거든요. 돌다가 휙 꺼지더라고요. 마지막 그 불빛이 네. 마치 등대처럼. 한꺼번에 꺼지지는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하나씩 꺼진다는 말씀이세요? 에펠탑이 이제 그 아마 이렇게 불이 네. 예, 이렇게 있는데 특히 위에 있는 마지막 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장면인데 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불 꺼지는 장면만큼은 예, 어,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예. 혹시 내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꺼지더라 제보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뷰 맛집인 숙소에서 지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예. 제일 저는 만약 파리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데는 원래 파리는 생각보다 일찍 문을 닫는 가게도 많고 그런데 그 생미셸이라는 생미셸, 예, 예. 노트르담 네, 성당 네, 근처에 네. 거기 위제뜨 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가면 이제 맛집도 많고 관광지이긴 한데 저게 재즈 클럽이나 공연장이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꼭 들려보시는 거를 예. 네, 또 강추합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제트 거리를 위제뜨 거리. 예, 예. 추천하십니다. 예. 네덜란드는 어떤가요? 네덜란드도 좋지요. 네. 예. 사실 네덜란드가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볼 게 아주 많다기보다 작지만 좀 되게 이뻐요. 그래서 도시 암스테르담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문화가 가득한데 사이사이에 집들이 있고요. 그래서 문화 관광 하루짜리 코스로 이제 문화 관광 갔다가 그다음에 풍차 마을이 있는데 풍차 마을 가서 풍차랑 치즈 사서 드시고 그럼 아주 코스로 딱 좋아요. 제가 또 가이드를 또 거기 유학 생활 할 때 또 했었어 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풍차의 나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풍차가 마을 가서 봐도 좋은데 저는 제가 살던 집 중에 바로 옆에 풍차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풍차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맨날 모여 있길래 뭐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풍차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나 해서 가봤더니 수제 맥주집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수제 맥주인데 한 잔 마셔 보니까 도수가 한 12도 되는 맥주라서 한 두 잔 마시니까 딱 느낌이 벌써 오는 아주 제 인생 최고의 맛있던 맥주집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굉장히 아기자기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집들도 조그만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앞에 문이 창문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집이 다들 이렇게 작은 무슨 인형의 집 같은 데서 사나 하는데 뒤로 이렇게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세금을 옛날에 앞 면적 그 창문 크기 따라서 세금을 매겼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집들이 다 앞은 작고 뒤로 길게 지었다고 야, 이거 하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네요. 네. 네. 네덜란드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 인생의 여행지 이렇게 덜컥 물어보면 사실은 좀 머리가 하얘지죠. 분명히 거기에서 좋았던 거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지금 질문을 해놓고선도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아 나라면 하면서 이제까지 다녀온 여행지들 한번 쭉 훑어보면 이것도 또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지금 프랑스에 왔잖아요. 프랑스를 조금 더 느끼고 싶어요. 어떤 음악이 필요할까요? 네, 저도 프랑스를 잠깐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몽마르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던 찰나에 소나기를 막 만났어요. 네. 그래서 소나기를 피하려고 잠시 막 뛰어 들어간 아주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맛본 그 에스프레소 맛이 기억이 납니다. 몽마르트 언덕에 비가 막 내리는데 카페 들어가서 에스프레소. 아무도 없는 네. 예, 아르바이트생 2명만 있는 네. 그런 카페였는데 굉장히 그런 기억이 나고 이제 그때 저는 에스프레소 맛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몽마르트 언덕에서 카페나 혹은 어떤 파리 뒷골목에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그 샹송하면 대표적으로 에디트 피아프 다 아시잖아요.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호즈 장밋빛 인생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에서요.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고 저희가 프랑스를 떠나왔습니다. 라비앙 호수를 들으면서요. 오늘 마지막 여행지에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그새 이 마지막 여행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파리를 출발해서 도착한 곳은 바로 파주입니다. 파리에서 파주로 왔습니다. 굉장히 금방 왔어요. 노래 한 곡 만에 네, 슝 도착했습니다. 왔네요. 네. 슝 왔습니다. 이 마지막 여행지가 파주 특별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외국 여행을 지금 해외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가서 참 보는 낯선 여행자의 느낌으로 가서 봤는데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를 와서 낯선 어떤 눈길로 이곳을 본다면 이 파주는 굉장히 좀 특이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요. 그리고 그 경계를 볼 수 있는 지역이 파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 어리게 이 지역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초생달 트리오도 파주 인근에서 또 특별한 공연 하시지 않았나요? 아, 네. 저희가 PLG 페스티벌이라고 그게 피스 앤 라이프 존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접경 지역에서 DMZ 구역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여행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양구의 두 곳에서 연주를 했어요. 한 곳은 도솔산 전투 위령비. 그곳은 우리나라 전쟁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해병대가 유일하게 그 육지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령비가 있는 곳에서 연주를 했고 또 양구 해안면 야생화공원 그곳은 이렇게 둘러보면 사방으로 끊김없이 산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쭉 우리 주위의 들판은 다 야생화로 들판이고 그런데 또 여기도 역시 접경 지역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연주하는 의미가 좀 남달랐던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땅인데 그렇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접경 지역에서 연주했던 음악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곳에서 연주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파주에서 마지막 곡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파주 마지막 도착지에서 연주해주는 음악도 굉장히 특별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저희가 그런 DMZ 지역에서 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어떤 평화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한 또 바꿔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던 한 곡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곡 중에 존 레논의 반전, 평화, 생명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매진이라는 곡을 오늘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북앤 재즈 콘서트 떠나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여행 많이 하고 왔습니다. 뉴욕을 출발해서 쿠바에 들렀다가 크루즈를 타고 이탈리아 갔었죠. 그리고 프랑스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도착지 파주, 네, 파주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상상과 또 추억과 음악으로 떠나지는 않지만 닿을 수 있는 곳곳들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오늘의 여행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미호님은 어떠셨어요? 네, 여행을 요즘에 저 여행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여행을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못 가죠. 네. 상황이. 네, 차마 티켓을 끊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은 여행지를 안내하는 입장에서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안내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성을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랜선으로 콘서트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 공연
제목이 떠나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이거 아나운서님이 지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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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너무 닫고 잘- 싶어서 너무 떠나지 좋은 못하지만. 제목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랜선 콘서트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떠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시면서도 저희가 안내해드린 각국에 잘 닿으셨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이 음악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저희를 좋은 음악으로 안내해 주셔서 세 분께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2020의 파주 북소리 북앤 재즈 콘서트 떠나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자, 오늘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은 여기까지예요. 코로나 시국이어서 참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공간을 넘어선 오늘의 음악 여행이 여러분의 가슴에 좀 와 닿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끝곡 초생딸 트리오의 연주 이매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함께해 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멋진 가을 보내세요.